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오랫동안 손윗동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매일 외모를 지적하고 재미도 없는 농담을 하면서 사람 스트레스를 주다가 최근에야 통쾌하게 당한 것들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오늘 어머님이랑 식사할 때 보니까 아주 살이 퉁퉁하니 바지 터질라고 그러더라. 헬스한다고 그러더니 뭐 돈만 쓰고 별 성과는 없나 보네? 요즘 일이 바쁘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다 보니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운동 안 하면 사람 살찐다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나태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더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몸매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 몸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남편이나 저나 문제 없는데요.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봐? 어머님이 살쪘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약 때문에 그렇다면서 변명이나 하더만. 눈치 안 보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다. 그건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최소한의 예절을 차린 거죠. 형님이야 농담이랍시고 편하게 막말 던지시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요. 남의 말투 지적하지 말고 얼른 살이나 빼. 지금은 내가 보기 너무 뚱뚱하더라. 옷 이쁜 거 동서한테 주고 싶은데 너무 뚱뚱해서 줄 수가 없어서 그래. 형님 옷 딱히 필요 없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패션이나 외모나 몸매 같은 거 지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보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그러지. 패션학과인지 뭔지 나왔다고 사람 옷 입는 걸로 무시하고 그랬었잖아, 동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린 옷들 제가 정리해드린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나 본데요. 언제까지 그 일 담아두시고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그 일 있은 지도 벌써 3년은 지났는데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네요. 나 어머님한테 맞춰드린 옷들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쁘고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린 거야. 어머님이 동서가 골라준 옷 이쁘다고 받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형님처럼 집요한 사람은 살다 살다 처음이네요. 저희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동서가 우선 내 말대로 살도 빼고 옷도 좀 바꿔 입고 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동서가 먼저 사사건건 내 일에 트집 잡고 태클을 계속 걸잖아. 어머님한테 그냥 화장품 추천해드리면 될걸. 기분 나쁘신 티 내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죠. 애들한테도 얼굴이 어떻고 자라면 골격이 커질 거고 어쩌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주변 사람들이 죄다 외모 신경 쓰면서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 안달나신 분 같아요. 형님은.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병이 있다. 이거네? 그래, 정신병 있는 사람답게 굴어줄 테니까 앞으로 기대해. 형님은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을 서스럼 없이 해놓고도 애정어린 조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다 형님을 포기하다시피 했었지만 저는 그런 꼴을 참고만 있기도 힘들어 지적을 했었죠. 덕분에 형님은 틈만 나면 제게 시비를 거는 게 거의 일상이었는데요. 대체 형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매일 못되게 구시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매일 못된 소리 안 하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나 봐. 난 그냥 당신이 형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다. 형수는 편하게 막말하는데 당신이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느라 상처받는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나한테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애들이며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막말을 하잖아. 아무도 이걸 통제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아주버님은 왜 이런 걸 가만히 두시나 몰라? 형도 나름대로 대응은 하는 것 같은데 통 고쳐지지 않는 것 같네. 일단 당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괜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활이나 병원 다니는 문제만 신경 쓰자. 잘하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조만간 해결이 된다니? 당신 뭐 얘기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 당신은 몰라도 돼. 나도 일단 확실하지 않은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 남편은 한 번 말을 하지 않겠다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역시도 형님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성형을 하고 싶다고 울며불며 고집을 부리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형님이 다 애한테 못생겼으니 성형을 꼭 해야 한다고 입김을 불어넣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었죠. 형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서연이한테 성형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을 왜 그렇게 기를 죽이셨냐고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답답해서 말을 해요.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안 여문 애한테 성형을 권유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애가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아니, 도련님. 동서가 워낙 유전자가 세서 나중에 다 반영될 거라니까요. 그럼 서연이도 못난 얼굴 될 거고 결국 성형하게 될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딱 뜯어 고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과거 사진 같은 거 퍼질 때도 생각해야죠. 요즘에 중학교 때 성형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 와이프 외모 가지고 자꾸 지적하시는데 처녀적 사진은 보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살이 쪘다지만 어디 가서 박색 소리는 안 듣는 외모입니다. 원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편이고 가재는 개 편이라잖아요. 도련님 눈에야 뭐 자식이든 아내든 마냥 이뻐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남의 집안 교육에 참견을 하시냐는 거죠. 못나든 예쁘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문제 있으면 지켜보지만 않고 참견하고 그런 게 다 정인 거지. 동서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을까 몰라. 못생기면 인성도 나쁘다는데 딱 그 꼴이잖아. 적당히 하시죠, 형수. 저희 진짜 많이 참고 있어요. 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욕 안 하는 거지 저희도 할 말 많아요. 형님 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좋게 말씀드릴 때 그만해주세요. 참는 것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도련님한테는 미안한데요. 언젠가는 제 진심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애한테는 당장에는 괴롭겠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잖아요. 괴롭더라도 진실은 꼭 알려줘야죠. 아무리 다그치고 타일러 봐도 답이 없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형하겠다는 딸 아이를 간신히 말리고 설득해서 달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려는데 남편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형수 이대로는 답이 없겠다. 그냥 형이 말한 거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네.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뭐 얘기라도 한 거 있어? 혹시 전에 나한테 하려다가 말았던 그 말이야? 내버려두면 조만간 알아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걸 당신한테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긴 한데 당신도 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형이 소심해놔서 이런 거 나서서 파헤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공부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했지 요령도 없는 사람이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뜸을 들여? 뭔지 궁금하니까 얼른 말이나 해봐. 형수가 요즘 들어서 더 외모 지적 많아진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성형이며 피부 관리며 빡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한 달에 생활비 받는 것들 죄다 관리에 쓴다는 말도 들리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다 싶던데. 그것 때문에 형하고 많이 싸웠었고 형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발 애를 생각하라면서 울고 불고 매달렸던 적이 있대. 형님이 그랬다고? 아, 그걸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아주버님은 혹시 영상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대?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거더라. 형이 화낸 김에 그동안 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많았다더라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성형이며 피부 관리로 돈 썼다고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일이 줄줄이 있는 게 말이나 되겠어? 심지어 몇 번은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수상하잖아. 그런가? 비싼 피부과나 미용 시술 받고 그러면 돈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걸 받아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형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수상한 것들이 기억났다더라고. 가령 형수가 남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아니면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옷에서 났다든가
설마 형님이 바람이라도 피운다 이거야? 세상에. 애도 있는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확실한 건 아닌데 형이 의심하니까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 일단 내가 거절은 했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한 이상 조만간이 아닐까 생각된 거지. 형수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막말하고 다닌 거고. 형이랑 카톡한 내용 있는데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 형, 부탁이라니까 나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스케일이 너무 크다. 이런 건 차라리 흥신소 같은데 전문적으로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남들한테 소문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들쑤시기도 싫어서 미안한데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형이 창피할 게 뭐 있어. 돈 잘 벌어다 주고 형수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 형수가 바람 피웠으면 그건 죄다 형수 잘못인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을 좀 가지자. 대학 시절 때 형 좋다는 여자들 많았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었어? 집사람이 이번에 돈 펑펑 써댄 거 들키기 전에 매일마다 나한테 외모 지적 안 한 날이 없다. 머리 빠지고 있다, 배 나왔다, 종아리 가늘다, 눈썹 관리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자꾸 맴돌다 보니까 나 밖에 산책 나갈 때도 모자랑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괜히 내 얼굴 보고 웃거나 수근거릴 거 걱정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 시원히 이혼하는 건 어때? 애 양육권 문제도 걸려있고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괴롭겠지만 너가 꼭 도와줘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 도와줄 수 있겠지? 생각은 해보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거 형 문제니까 형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짜식아. 이럴 때 형님 좀 도와줘라. 응? 남편과 아주버님이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보니 형님의 불륜 문제가 더 실체처럼 와닿았는데요. 형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됐고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마음 먹게 됐죠. 저와 남편은 교대로 형님을 따라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의 현장을 찍는 등 무수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증거를 알고 나니 고구마 줄기가 주렁주렁 딸려 나오듯이 저질렀던 다른 잘못들 또한 모조리 파악할 수 있었죠. 아주버님, 죄송한 일이지만 남편이 부탁해서 저도 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형도 무슨 얘기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재수씨가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 문제에 개입하실 자격이라면 당연히 충분합니다. 동생한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뒀으니까 알려줬대도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아주버님도 짐작하다시피 계속 바람을 피운 행각이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돈 받아놓고 상간남한테도 계속 갖다 바쳤고요. 대출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였었네요. 이거 상간남까지 엮어서 죄다 소송 들어가야 해. 형, 이렇게 참고만 있기 힘들잖아.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하네. 이 마당에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원래부터 이럴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별로 배신감이 들지도 않고 이혼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우리 애들이 걱정이야. 그런 엄마가 있어봤자 애들도 불행해질 뿐이에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내리셔야죠, 아주버님.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누가 등을 떠밀어줬으면 싶기는 한데 두 사람한테 더 부탁하기도 힘드니까 이젠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남편이나 저나 알아서 하겠다는 아주버님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님의 불륜 행각을 알고도 여전히 참고 사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여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제가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지긋지긋한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발각난 사실도 모르고 제게 또 막말을 해대더군요. 동서 프로필에 가족 사진 올린 거 봤어. 보면서 나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분명 제가 외모 관련해서 더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텐데요.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꼭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왜 개밥 같은 거 씹다가 뱉으면 축축하니 막 이상하게 뭉쳐서 꼬릿한 냄새 나고 그러거든. 동서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꼭 그렇게 생긴 거 있지? 대체 도련님이랑 결혼은 어떻게 한 거야?
도련님 시력이 많이 안 좋은가? 아주버님은 아주 맹인이신 것 같던데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못생긴 게 지금 내 얼굴 비하한 거야? 아,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래, 너 이제야 외모 밑바닥 열등감 드러내는 거구나. 같은 수준 되기 싫다 어쩐다. 오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별 수 없네? 착각 마세요. 당신 외모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못 볼 꼴 매일 참는 아주버님 딱 해서 한 말이니까. 애들 내버려 두고 생활비 펑펑 써대면서 상간남이랑 놀아나는 꼴 지켜보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상간남?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미쳐버렸네? 당신이 상간남하고 어느 모텔 갔고 어디서 술 마시면서 놀아났는지 싸그리 증거 다 있거든. 그동안 써댄 돈이며 갖다 바친 돈 다 토해낼 생각하고 그 잘난 얼굴 불려로 박제될 걱정이나 하고 있으셔. 야, 너. 아니, 동서.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자. 내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오해인 것 같거든. 친구랑 그냥 술 한 잔 걸친 게 전부야. 넌 정말 답이 없는 년이구나. 가족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내 인생 망한다고 동서. 그 이도 참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아주버님뿐 아니라 댁 같은 거 엄마로 알고 있을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동서. 저는 온 집안에 형님이 불륜을 저지른 일을 까발렸습니다. 평소 행실부터 불량했던 형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형님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고 아주버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제게 계기를 장만해줘서 고맙다던 아주버님으로부터 뒷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에 연루되어 화가 난 상간남한테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성형까지 하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에 붕대를 두르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때는 반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쁨 받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보니 세상 일은 참 모르겠다 싶은데요. 마음을 곱게 먹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 불쌍해진 처지를 동정하진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현서가, 너 또 회사 쉴 생각이야? 벌써 2달째잖아.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아, 뭐야. 나 이제 일 시작해야 돼. 일하긴 뭘 해. 출근할 시간 다 됐는데 방에서 뒹굴거리기나 하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놀기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게다가 너뿐만이 아니야. 수진이도 똑같이 그러고 지내잖아. 대체 너희 부부는 왜 그러고 사니? 동네 창피해서 어디 나가질 못하겠어 내가. 아니, 나랑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에 재택근무가 도입됐다고 몇 번을 말해. 집에서 일해도 되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에 몇 번만 출근하면 그만인 거야. 이게 요즘 시대의 업무 방식이라고. 재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그냥 회사에 짐이 되는 인원들을 싹 다 정리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뭐? 얼마 못 가서 해고될 운명이라는 거지? 집에서 일해봐야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말이야. 그냥 백수랑 다를 게 없잖아. 한심해 죽겠다 야. 누가 그런 말을 해? 현지가 그러더만. 누나가? 인터넷 게시판? 인가 뭔가 하는 데서 다들 그렇게 말했다더라. 엄마, 물론 인터넷이라는 게 맞는 정보도 돌아다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랑 틀린 지식을 떠드는 사람도 존재하는 곳이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뭐? 그럼 너 현지가 지금 틀린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짓 정보를 누나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을 뿐이야. 너 뭐가 잘나서 현지한테 그렇게 말하니?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현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아, 진짜. 그래, 엄마가 누나만 편애하는 건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나랑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거 다 알아. 그냥 일하는 거 방해나 하지 마. 너희가 언제 일을 했다 그래? 일 안 하는 백수는 누나겠지. 현지는 일 안 해도 돼. 언젠가 잘 사는 남자한테 시집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꾸는 중이라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백수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러셔? 하여튼 나 이제 진짜 일 시작하니까 이제 답장 못한다. 일 다 끝날 때까지 방문 잠가 놓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뭐? 야! 전현석! 엄마, 큰일 났어.
뭔데? 지금 외근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부서져 있던데? 누가 방문 손잡이 부수고 침입했나봐. 엄마 지금 누나랑 같이 외출한 거 맞지? 뭐 아는 거 없어? 아, 컴퓨터? 너희가 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만지고 노는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부숴버렸어.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컴퓨터를 2대나 다 박살내놓고 그거 저번 주에 새로 받은 최신 모델이란 말이야. 그게 최신 모델이라서 그런 거라고. 뭐? 현지가 그러더라. 니네가 완전히 백수가 되기 전에 현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부순 거라고? 그딴 쓸데없는 물건 살 돈 있으면 현지 피부관리 비용이나 좀 보태든가 해. 피부관리라니. 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고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서 고른 거야. 엄마랑 누나가 해야 되는 사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뭐? 사치는 너희들이 부리는 거겠지. 업무고 나발이고 그냥 게임하려고 산 거잖아. 대체 누가 그래? 현지가 그랬어. 백수가 원래 게임하려고 컴퓨터에 돈 들이고 그런다더만. 아니, 누나가 하는 말 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상황 파악도 안 되지? 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집 나가. 뭐? 너희 같은 백수부부 먹여 살릴 돈은 10원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아, 그래? 그거 참 고마운 소리네. 내일 바로 나가줄게. 어머, 그래? 그럼 얘기가 빠르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른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천연서, 이게 대체 뭐야? 우편 도착했어? 변상금 1000만 원이라니 뭔 소리냐고. 뭐긴 우리 컴퓨터 변상금이지. 뭐? 내 거랑 수진이 거 합쳐서 그 금액이야. 1000만 원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어딜 더러운 방법으로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 건방지게. 청구서 보낸 게 회사 측인 건 확인했어? 뭐? 회사? 그 컴퓨터는 회사에서 지급했던 거라고. 지급을 해? 회사가 컴퓨터 2대를 사서 나랑 수진이한테 쓰라고 지급했던 거라고. 뭐? 지금까지 쓰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기종이라서 작업 효율에 문제가 생겼었거든. 그래서 재택근무가 된 참에 하나둘씩 새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가장 높은 스펙을 필요로 하는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그 대상이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쌀 리가 있어? 엄마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영상 관련이랑 사진 처리가 메인이라서 그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려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들어.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알든 모르든 변상은 해야지 어쩌겠어. 백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말 해봤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난 이런 돈 못 내. 적당히 해. 아직도 본인들이 어떤 입장에 놓였는지 모르겠어? 에? 현서가.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엄마랑 누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5년 전부터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러는 바람에 아빠가 남겨준 유산은 이미 2년 전에 다 쓰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몰랐지? 뭐? 그 후로는 나랑 수진이가 월세를 포함해서 온갖 유지비랑 엄마랑 누나 생활비까지 다 내왔어. 그랬어? 그래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건 엄마니까 앞으로는 싹 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아니, 잠깐만! 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컴퓨터 변상은 반드시 해야 돼. 아니, 우리는 일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란 소리야? 일을 해. 그럼 이만. 지금까지 저와 제 와이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엄마와 누나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가 재택근무도 이해 못하고 결국은 변상 문제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선 컴퓨터에 들어간 1000만 원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엄마랑 누나는 어디서 빚이라도 졌는지 한 번에 갚으며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생활비에다 사치 부리는 데에도 빚을 졌더군요. 다만 빚진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지 험하게 생긴 형님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된 데다가 월세도 밀리다 못해 결국 집주인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했고 그 후로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디 구석진 사창가에서 누나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미 연을 끊은지라 솔직히 제 알바는 아니긴 합니다. 서희야, 아까 이번 달 양육비 보내놨어. 그래? 하루 빠르네? 내일부터 해외 출장 가거든. 그래서 하루 일찍 보냈어. 여전히 바쁜가 보네?
그래서 나한테 버림받고 아인이 양육권도 뺏긴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좀 불공평하긴 하지.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데 왜 너한테 우리 딸 양육권을 줘야 되는 거냐고. 당신같이 일밖에 모르는 인간은 제대로 양육을 못할 거라고 판단되니까 그렇지. 뭐 부정은 못하지. 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누나도 결혼해서 멀리 살고 아이니를 대신 돌봐줄 친척도 없으니 그래서 하다못해 양육비라도 매달 250만 원씩 여유롭게 보내고 있잖아. 뭐 당신이 가진 재주라고는 돈 좀 번다는 것뿐이긴 하지. 덕분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고 있어. 꼭 아이니를 위해서 써. 알겠다니까. 근데 슬슬 아이니도 핸드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걸 왜 물어봐? 아니 벌써 고1이잖아. 내 동료 딸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요새는 그 나이에 핸드폰이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고 하던데 아이니가 사달라고 말 안 해? 걔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해. 그래? 애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내 생각에는 슬슬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 얘기하고 이제 나 일하러 가야 돼. 핸드폰은 생각해 볼게. 그래 알겠어. 아이니한테 안부 전해줘. 아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나 아인이야. 어? 아이니라고? 정말? 응, 엄마 핸드폰 보고 아빠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한 거야. 근데 너 핸드폰 없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샀어. 주변 애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필요하다고 하도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준 거긴 하지만. 그렇구나. 연락해줘서 고마워. 딸한테 연락받으니까 좋네. 응, 근데 분명 저번에 엄마랑 카톡했을 때는 아직 네가 핸드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빠랑 내가 연락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 그래서 아직 내가 핸드폰이 없다고 말한 걸지도 모르지. 아, 뭐 하긴 그걸 좋아라 할 이유는 없겠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혼한 남편이랑 자기 손에 있는 딸이 연락하는 거니까. 있잖아, 아빠. 양육권이라는 게 자녀가 13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도 존중받는 거지? 그럴 거야. 이혼할 때 얘기했던 걸 기억하는구나.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어? 그냥 집에 잘 거만 있으면 나는 상관없어. 식비도 알바해서 보탤 거고 내가 집안일도 할게. 잠깐만, 아이나. 물론 전학할 때 필요한 수속이나 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건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내 혼자 힘으로 할게. 아니, 아이나 잠깐만. 전학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빠가 지금 부산에 사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다닐 만한 고등학교도 이미 다 찾아놨어. 이젠 그냥 아빠 허락만 받으면 돼.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니 사실은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거든. 어? 남자친구? 물론 아무리 딸이 있다고 해도 엄마도 지금 솔로니까 남자친구가 생겨도 이상할 건 없지만 엄마가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나는 집 밖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뭐?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학교 끝나고 바로 알바까지 가고 있는데 요새는 심지어 남자친구가 자고 가는 날도 많거든. 그럼 설마 한밤중에도 쫓겨난단 소리야? 응, 그래도 다행히 그때마다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재워주시기는 해. 그랬구나. 그리고 알바를 3개나 하는데도 식비가 부족해서 몸무게도 15kg나 빠졌어. 뭐라고? 아빠가 매달 양육비 넉넉히 보내고 있는데? 어? 엄마는 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던데? 뭐? 아빠 회사가 도산해서 양육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회사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항상 양육비도 매달 250만 원씩 보내놨어. 그렇게 많이? 설마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건가?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한가? 하여튼 나 이제 여기 있기 싫어. 그래서 엄마 몰래 이렇게 아빠한테 연락한 거야. 알겠어. 일단 한번 만나자. 다행히 내일은 쉬니까 아빠가 바로 기차 타고 갈게. A역 3번 출구에서 만나면 아마 엄마도 모를 거야. 알겠어. 그럼 거기서 딱 12시에 만날까? 알겠어. 내일 보자. 아빠, 오늘 고마웠어. 그래 아이나.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낼 거야? 담임 선생님네 집. 아빠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준 덕에 언제든 자러 와도 된다고 말씀해주셨거든. 그렇구나. 이번 일을 같이 도와준다고까지 하셨고 참 좋은 선생님을 둔 것 같네.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알겠어. 그럼 어제 얘기한 대로 여름방학 중에 결판 내는 걸 목표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아빠도 바쁠 텐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 하나도 안 귀찮고 이럴 때 아빠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서 오히려 기뻐 아빠는. 고마워, 아빠. 아니 뭐야? 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뭔데? 갑자기 이제 나랑 살기 싫어서 아빠한테 간다는 말을 하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서 연락했다면서 양육권을 가진 나를 두고 그딴 짓을 해? 그 나이 되면 당연히 본인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뭐? 이혼했을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 나중에 아이니가 사리분별할 나이가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한다면 내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그래도 당신은 출장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상태도 아니잖아. 경제적 여유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애 돌볼 수나 있겠어? 아, 그거 말인데 내가 해외 출장 다니면서 하던 일을 새로 만든 전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덕분에 내 생활은 예전보다 더 안정될 예정이야. 내가 없을 때도 누나 부부가 이 근처로 이사 오기로 했기 때문에 아인이랑 같이 사는 데에는 문제 없어. 뭐? 게다가 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아? 뭐가? 내가 매달 보냈던 250만 원은 대체 어디다가 써온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아인이 학비랑 뭐 교통비랑 학원비랑 생활용품 등등 사립고등학교라서 돈 많이 든다고 했잖아. 야, 나랑 아인이가 연락했다는 걸 알고도 그런 거짓말이 나와? 아니 그래 뭐 학비는 양육비에서 냈을지도 모르는데 사립고등학교만큼은 아니겠지. 아인이는 교통비도 안 들게 자전거 타고 근처 공립학교 다닌다며? 학원은 가본 적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안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애한테 알바를 3개나 시켜가면서 돈을 벌게 했어.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애가 너무 말라서 진짜 못 알아볼 뻔했어. 원래 평균 체중 정도의 밥도 잘 먹던 애가 15kg나 빠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그럴 나이도 됐잖아. 그럴 나이인 애를 집에서 남자친구랑 둘이서 놀기 위해서 밤낮 없이 쫓아낸 건 대체 누군데? 걔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니까 말한 거 아니야. 흥신소에서 조사한 정보도 있어. 뭐? 흥신소? 양육비 대부분을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어. 잠깐만! 오늘도 또 남자친구 집에다 불러놨나 본데 예외 없이 또 아인이 쫓아낸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둔 지인네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대로 다시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뭐? 아니 왜? 이미 아인이가 자기 의사를 표시했다니까. 이제 곧 양육권자 변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거야. 안 돼! 지금 아인이 잃으면 난 먹고 살지도 못한단 말이야. 남자친구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알바도 그만두셨나봐. 네가 다 갖다 쓴 양육비도 어느 정도는 도로 받아낼 생각이니까 얼른 일자리나 알아봐. 뭐? 그게 대체 얼만데? 그거야 계산을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아인이가 한 얘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대충 6천만 원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 6천만 원? 정확한 액수는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변호사까지?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얘기하면 돼. 아니 잠깐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머리도 안 돌아간단 말이야. 변호사한테 얘기하라니까. 난 간다. 이 행동은 딸의 여름방학 시기를 노렸습니다. 전처가 학교에 난입해서 딸과 접촉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사정을 알게 된 전처의 부모님도 함께 설득해 주셔서 겨우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전학 갈 학교도 정해줘서 신학기 시작과 함께 새 학교 생활에도 순조롭게 적응한 듯합니다. 전처는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게조차 버림받게 되었고 다 써버린 양육비를 갚기 위해 빚까지 졌습니다. 자신에게 바쳐온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게 된 남자친구와도 이별했고 완전히 혼자가 된 전처는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은 한 지방 번화가에서 몸을 팔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